예, 반갑습니다. 세부 영역별 우수 성과 발표 진행을 맡게 된 경남도립거창대학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강호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본 우수 성과 발표는 2019년부터 3개년간 진행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영역별 성과들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향후 전문대학 혁신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유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이 컨벤션 홀, 즉 B홀에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1, 2유형의 우수 사례 중에서 경북전문대학교, 그리고 삼육보건대학교, 그리고 오산대학교 순서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대학별로 20분 발표에 10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께서는 20분 이내의 발표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및 응답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또 그리고 플로어에서 직접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래 사회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과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경북전문대학교의 이중섭 부총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2021 전문대학 혁신성과포럼 경북전문대학교 사례 발표를 맡은 사업단장 이중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류형 혁신지원 사업 성과 사례로 경북전문대학의 대학 혁신과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비전, 그리고 이에 따른 혁신지원 사업의 목표 설정, 각 혁신 전략 영역별 성과와 우수 사례,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의 질 개선 노력,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비전과 혁신지원 사업 목표입니다. 우리 경북전문대학교는 실용적 고등직업 교육으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명하에 지난 2019년 혁신지원 사업 시작에 앞서서 비전 2030을 선포하였습니다. 챌린지 뉴 이어라 위드 리더라는 비전은 선도자 정신으로 새 시대를 향한 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어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 그리고 우리 대학이 도전해야 될 새로운 과제인 동시에 대학의 수월성, 책무성, 그리고 유용성 등 대학의 비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리더는 자료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량 기반 직업교육 혁신, 학생 지원 체계 강화 등 6개의 핵심 추진 전략을 의미하는 약자를 조합한 의미인 동시에 우리 대학의 권학 이념인 새역사의 개척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선도자 정신을 담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우리 대학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전문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혁신지원 사업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사회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 목표를 설정한 후에 교육과정, 학생 지원, 그리고 취창업종과 산학협력, 교직원 역량 강화 등과 연계해서 8개의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지원 사업 목표 설정에 따라서 대학은 5개 핵심 성과 지표 외에 각 혁신 전략 영역과 연계해서 3개의 자율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KBC, 교육영역지수, 산학역량지수, 만족도 지수 등이 되겠습니다. 대학은 사업목표 달성과 성과지표 향상을 위해서 자료 하단 제시한 바와 같이 3개의 혁신 전략 영역에서 총 8개 프로그램, 13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각 영역별 구체적 성과 사례 발표에 앞서서 여기 제시된 8개 프로그램의 명칭을 보시면 우리 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취지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 프로그램마다 우리 대학은 이 혁신지원 사업이 대학에 무엇이 필요할까 또 왜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여러 가지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프로그램 명칭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역별 혁신 전략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혁신 전략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 혁신 전략은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혁신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명칭을 프로그램으로 승화해 놨습니다. 즉 교육은 대학의 핵심이라는 의미에서 코어, 그리고
교육의 기반이 되어줄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베이스, 개개인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데 조력한다는 의미의 점프,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학생 지원의 모든 것은 학생에 대한 관심과 도움, 또 관계 형성과 격려로부터 출발한다는 케어 프로그램이 바로 그렇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혁신지원 사업의 8개 세부 목표 연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각각 프로그램들은 세부 프로그램 및 추진 과제로 다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대학은 이러한 교육 혁신 프로그램 중에서 KBC 역량 기반 교육 품질 내실화 프로그램과 직무 연계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학습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기존 SCK 사업서부터 기반을 구축해온 통합형 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학생 경력 개발과 학생 상담 지도를 보다 뇌실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대학은 역량체계 개발과 교육 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 등 교육 품질의 질적 제고 성과를 거두었고요. 학생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중도 탈락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교육 만족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취업률을 사업 전 대비 70.8%까지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특히 진로 지도랑 학생 상담 지도를 밀착 연계함으로써 상시적인 학생 통합 지원 체계가 안착되었다고 대학 나름대로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학협력 혁신 전략입니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 혁신 전략 프로그램은 총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인드 프로그램은 산학협력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발굴하고 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산학협력 체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디어라는 프로그램은 산업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또 산학 연계 활동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보자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혁신전략 프로그램은 교육이라든가 취업 지원, 산학협력 및 교육의 질 관리 등의 혁신 지원 사업 세부 목표랑 보다 연계성이 좀 더 강하고요. 총 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3년 동안에 가족회사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 현장 실무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강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산업체 교육 확대를 활성화하는 데, 그리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대학은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 및 학생 지도 관련된 다양한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가 있었고요.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와 미래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성장 동력 분야를 새롭게 발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산업체의 직업교육이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산학연계 활동이 확대되어졌고요. 이로써 학생들의 진로 지원이 보다 현장 친화적으로 변화되어 전공이나 자기 취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자긍심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취업률이 굉장히 상승되고 또 학생 만족도가 제고되고 또한 산학협력단의 운영 수익이 증가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역별 혁신 전략으로는 기타 혁신 전략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타 혁신 전략에서 2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라이브 프로그램이 있고요. 직업교육과 대학 운영체계의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학력인구 감소, 또 미래사회 전환이라는 위기와 기회 속에서 학과는 물론이고 또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로써 명실공히 우리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의지를 담은 스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타 혁신 전략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및 질관리 고도화 등 5개의 세부 사업 목표와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 목표 구현을 위해서 총 3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 기타 혁신 전략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책무성을 제고하자 하였고요. 외연 확장을 위한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별 학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또 미래 직업사회 변화의 연계에 보다 집중하였는데요. 대학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환류체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었고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은 해외 직업교육기관 간의 학생 교류 또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과별 차별화를 통해서 철도 운전, 항공 정비 관련 인재 양성 분야에서 공인교육기관 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 연계한 지역 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인력 양성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략히 영역별 혁신전략 주요 내용과 성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대학은 8개의 혁신지원 사업 목표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전략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등직업 교육에 있어서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내실화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고요.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사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또 교육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지원에 있어서도 학습 역량 지원과 취업 진로, 또 상담 지원 등을 통해서 학업의 중도 이탈을 최소화하였고요. 취업률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비단 대학의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다양한 협력 관계 그리고 산학 협력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전문대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 나름대로 새로운 기회와 또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대학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그리고 대학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사업의 종합적인 혁신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사업별 우수 사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혁신 전략 통한 우수 사례입니다. 우리 대학은 KBC 역량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HCK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교육과정 자체가 많이 개선되고 또 교육 품질 관리 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본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대학의 역량 체계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대학의 핵심 역량은 물론 또 학과별 특색 있는 전공별 전공 역량을 교육과정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대학 수준에서의 어떤 역량 체계가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교육 품질 관리 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핵심 역량과 공통 역량 그리고 학과별 전공 역량으로 구성된 KBC 역량 체계를 개발하였고요. 또 이를 교육과정으로 구현하기 위한 역량사전 역시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학과별로 전공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역량 체계 또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정규, 비정규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이러한 것들을 비대면 수업으로 확산하고 나아가서는 전공 간 융합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혁신 영역의 우수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제 FSP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SP는 필드 시뮬레이션 플랫폼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 상황을 가정한 실무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산학 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교수, 그다음에 산업체, 학생들이 함께 실제 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고요. 여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함으로써 직무 능력 향상은 물론 전공 간의 융합 또는 상호 연계를 통해서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아가 경력 개발 경로의 유연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교육 활동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FS 프로그램을 학과 또는 학과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해서 학생들의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과 더불어서 실무 능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 자료 하단에는 대표적인 FSP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기타 혁신 부분입니다. 기타 혁신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항공전자정비과, 경찰항공보안과, 항공서비스과, 그리고 철도전기기관사 등 항공 및 철도 산업 관련된 학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학과들의 차별화와 미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성과로서 항공 종사자 양성 전문기관 지정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드론, 즉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양성 전문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내 비상 착수훈련 등이 가능한 크루 세프티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였고요. A320이라던가 B737 등의 기종에 대해서 기종 한정 교육센터를 유치하는 등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 항공산업 플랫폼에 있어서 우리 대학만의 인력 양성 기반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철도 차량 운전 교육을 위해서 시뮬레이터와 같은 첨단 장비 그리고 전문 교육과정, 전문 교수진을 확보함으로써 제2종 철도운전 면허 전문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항공산업 분야와 함께 미래 국가 운송산업 분야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 질 유지 개선 노력입니다. 예, 우리 대학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효과적 운영과 또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이를 온택트 시대 원격 수업 운영 지원 프로그램이라 명칭을 좀 했고요. 여기 영문 온자 대신에 따뜻할 온자를 붙여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학 수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수업 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대학 그리고 교직원, 학생 상호간의 온기가 서로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구상했고요. 이와 함께 또 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관점에서 비대면 수업의 효과적 학사 관리와도 연계하여 운영해 보았습니다. 이 온택트는 4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교수 학생 간 상호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업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학은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서 코로나 발생 초기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비대면 수업을 위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하단에 있는 휴먼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지원을 보다 강화를 했는데요. 이로써 비대면 수업에 익숙치 않은 학생 또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수업 진행과 수업 참여에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온기는 워밍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대면 소통 창구를 대학에서 좀 확대해보자, 다양화해보자 하긴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생들에게 친근한 SNS를 활용해서 개강 후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혹여 흐트러질 수 있는 학생들의 생활 리듬을 회복하고 자기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의 비대면 수업 참여 활성화는 물론 중도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성도 부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온기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품질 관리의 노력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학사 운영 계획 수립에서부터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 또 그리고 온라인 수업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수업의 질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이 비대면 수업은 물론 또 비대면 수업과 교차 병행 운영되는 대면 수업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적절하게 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온기는 4S 단계형 학습 전략 지원인데요. 비대면 상황하에서 동료나 선배 또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습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개별 학생들한테요, 개별적으로 학습 유형이나 전략에 대한 학습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학습 코칭이나 학습 워크숍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북돋우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으로 1:1 학습 코칭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학습 지연이라던가 학업 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분야에 대응한 대학의 노력으로 또 한 가지는 학생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적 어려움을 겪거나 정서적 불안에 대해서 전담지도 교수 상담은 물론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또 대학 생활에 안정적인 정서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음톡톡 상담과 같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 또 학과별로 마음챙김 명상과 같은 학과별 마음챙김 프로그램, 그리고 자존감 특강과 같은 비대면 프로그램 등 총 3개의 영역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사례 발표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저희들이 영역별 혁신 전략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요약을 좀 했는데요. 교육 혁신에 있어서는 앞서 우사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양체계 기반의 교육 품질 관리 고도와 더불어서 학생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대학생활 지원, 그리고 학습 역량 제고, 취업률 향상이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혁신에서는 산학 네트워크 확대에 기반해서 다양한 연계 협력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기타 혁신에서는 평생학습 시대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대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성과로는 우리 대학은 중장기 발전을 기반으로 계획해서 지난 3년간 혁신 지원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대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함으로써 이 사업 전에 대학이 구상했던 대학 혁신의 가능성을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
나름의 가장 큰 기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기대 성과들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갈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개선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으로도 우리 경북전문대학교는 지난 3년의 혁신지원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미래사회 전문인재 양성과 더불어 대학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차기 사업 설계 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구성원들이 경주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경북전문대학교 혁신지원 사업 성과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전문대학교의 핵심 프로그램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간도 잘 맞춰 주셔서 이중섭 부총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 먼저 봤죠. 지금 온라인 상으로는 보이지를 않았어요. 플로어에 계시는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인선 교수입니다. 네, 먼저 부소장님 학교의 3년간의 성과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핵심 주요 성과 중에 산학협력 기반 교육 운영을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총장님 학회에서 대표적으로 학사제도 유연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산학 운영 수익 증가라고 해서 아마 산학협력단의 운영 그 수익이 증가한 거로 한 뭐 9억, 8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외부 위탁 과제를 수용을 해서 수익이 증가가 된 건지 아니면 혁신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민의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이 올라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산업체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야 된다라면은 저희는 이제 산업체 분들이 학교 교육에 왔을 때 팀 티칭할 수 있도록 또는 집중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 운영 규칙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업 운영이라는 거는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학칙이라던가 수업 운영 규칙 내에 이러한 수업 운영에 대해서 외적인 사항을 좀 만들어 놓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시간 또 이제 학생들이 물론 이제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방식의 교육 운영 방식을 학교가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념을 바꿨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대학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고정적인 틀에서 산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사 규정을 전부 다 바꿔나가는 것들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체 여러분들이 와서 한 개의 수업을 팀 티칭하는 교과목이 있었고 또는 산업체분들이 이제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몰아서 하는 집중 수업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산학협력 수익률에 관해서는 이 사업을 통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대학이 산학협력을 할 때 저희 대학이 위치한 영주라는 지역이 산업체 기반이 아주 튼튼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산업체를 직접적으로 컨택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먼저 컨택을 해보자. 즉 지자체라던가 이제 영주시라든가 경북도가 되겠죠. 이런 지자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꾸려나가고 그 사업에 산업체를 역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활로를 좀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산학협력 수익률이 증가한 이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산학협력 수익이 가장 많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시겠죠. 또 다른 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 강원도립대학교 혁신단장 심도식입니다. 이 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교육 품질 제고, 학생 학습 역량 제고, 취업 역량 제고인데 요 취업 역량이 68.7에서 70.4%로 이제 올라간 거를 아까 이제 학생 역량이 취업 역량이 같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결정적으로 부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취업 역량, 취업률이 올라간 진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던 것 같은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건 교수님들 노력이죠.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교수님들의 노력이 제일 컸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체계적으로 취업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SCK 사업에서 해왔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내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학생들을 마인드업, 스펙업, 스킬업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하나랑 교수님들이 실제로 학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산업체를 향해서 활동할 수 있는 취업 촉진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리라는 측면에서 주기적인 취업 전략 회의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해서 교수님들도 학생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본부가 노력을 하고 또 이제 대학 본부에서도 학과에서 필요한 취업 부분의 지원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고심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이 취업률 제고에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실 거로 보여집니다. 시간도 다 됐고요. 여튼 발표와 질의에 대해서 세심한 답변을 해주신 경북전문대학교 이중섭 부총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인데요. 두 번째 발표는 삼육보건대학교 핵심지원사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핵심지원 기획처장님이신 박주희 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육보건대학교 혁신기획처장과 산하협력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주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여러분, 동료라고 불러야겠죠. 같이 혁신지원 사업을 3년 동안 또 어려운 시기에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또 동영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지금 온라인상에 접속하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박수를 드리고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사례를 발표하지만 작은 차이이고 관점에 바라보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준비했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제가 온라인 교육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다 같이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온라인 교육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앞으로는 미래 대학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잘하는 대학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에서 교육부나 연구재단의 편람을 읽고 정부 정책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 계획이다 라고 우리 대학은 판단해서 발전 계획 수립과 사업 계획 수립에 올인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대학 교육의 혁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좀 제발 눈높이 맞게 가르쳐 달라는 그 요청에 우리 대학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앞으로 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시스템이 그 대학에서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미래 대학 평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3개년 동안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을 어떤 것을 고민하고 지금도 고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동안 읽었던 정책 보고서입니다. 정부가 교육과 관련한 최근 3개년 동안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인재 양성 정책 혁신 방안은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죠. 전문대학 혁신 방안은 2019년 12월 2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 융합교육, 한국판 뉴딜, 인성교육, 열린평생교육 훈련 혁신 방안,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과 핵심 과제,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탄소 중립 전략, 그 다음에 또 대학 구조조정을 담은 이번 올해 5월 20일 날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정책 보고서를 읽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5년 동안 국가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자 또는 사회 관계 부처마다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이 정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우리 대학 보고서에 우리 대학 발전 계획에 담겨 있느냐 이것부터 체크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의 히스토리를 대학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게 먼저 체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여기 그림대로 보시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고도화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10년에 한 번 이렇게 세웠을지라도 지금은 정부 정책도 3년마다 또는 어떨 때는 1년마다 바뀝니다. 그렇죠? 한국판 뉴딜 1.0이 작년도 7월 14일에 발표하고 올해 1년 뒤에 2.0을 발표했죠.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 2.0 발표한 내용들은 작년에 없던 겁니다. 그죠? 그럴 때 대학이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발전 계획 수립을 1년마다도 고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학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누군가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우리 대학의 정책 방향과 고민을 해서 발전 계획이나 학과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보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부 관계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대학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바쁘게 여러 사업이나 평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은 어디서 수립을 하죠? 기획처에서 해야죠. 그죠? 근데 전문대학의 현실은 기획처가 약합니다. 인원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획처장을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의 기획처가 작은 대학이지만 5명입니다. 근데 제가 전국의 기획처 인원 파악을 조사했는데요. 1명 있는 대학도 있고요. 많아야 2~3명이더라고요. 그것도 또 직업 직능별로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미래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 부서의 인원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대학 미래를 논하겠습니까? 우리 대학 발전 계획입니다. 저희는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 딱 특화되어 있는 7개 전공의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런데 또 대학의 방향성은 진심으로 교육하여 진심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진심대학의 미션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마다 학생, 학부모, 산업체가 그 대학을 평가할 때 그 대학의 미션이 무엇인지, 그것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대학의 별칭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진심대학, 에이스대학, ACE 앞에 보이시죠? 가장 입학하고 싶은 대학 A, C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대학 C, 그 다음에 E는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이 에이스 대학을 기치로 삼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학들에도 이런 학생들이나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36보건대학 하면 에이스 대학, 진심대학, 보건특성화대학 이렇게 딱 그냥 하나의 이미지가 딱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을 이제 세부 사업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화면은 제가 아까 그 최근의 정책 보고서를 읽고 2021년 1월에 우리 대학 이사회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승인받은 고도화 발전 계획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부흥 2.0이라는 기치 아래 에이스 36 플러스라고 제가 이사장님과 전체 임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의 정책 방향의 단어들이 보이죠? 메타버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AI도 보이고요. VR 컨텐츠 개발도 보이죠. 그 다음에 평생 직업 교육, 원격 평생 교육, 또 국제교류 혁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지금 현재 2021년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할까 물으신다면 정부 정책의 미래 발전 계획에 기반한 우리 대학 발전 계획의 틀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가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대학의 발전 계획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발전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책상 위에 놓이는 펼쳐진 발전 계획이 돼야 된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대학의 의지에는 2가지가 있죠. 조직과 예산입니다. 발전 계획 속에 그게 진짜로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동반돼야 되죠. 그래서 AI 직업교육 혁신센터 신설, 원격 교육 지원센터 개설, 메타버스 혁신센터 신설, 강력한 대학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연도별로 단계별로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평가하시는 분들은 믿겠죠. 이것을 수립할 계획이 잘 돼 있다고. 자, 이것은 저희가 고민한 미래의 5개년 동안 2025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는 36대 추진 과제입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대학의 추진 과제들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AI 파트, 교육혁신 파트, 지역사회와 관련된 파트,
우리 정체성 파트로 꼬리표를 달아봤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또 우리 정부 정책하고 연계되어 있는가 이런 걸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36개마다 세부 추진 과제를 4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개 곱하기 4를 하면 144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만들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 144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5년 동안 예산과 조직을 근거로 해서 단계별 세부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고요. 그 연계성을 새로 세운 발전 계획과 지금 현재 혁신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도식화해 봤습니다. 이 선들이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연계성을 가지고 그려진 것입니다. 저희는 또 대학의 비전 목표를 알기 쉽게 저희가 진심대학의 진심인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인재를 내보내고 싶냐?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이 부분을 우리가 진심인재로 정의를 내렸고, 산업체에서 많은 대표이사나 산업체 전문가들이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이 진심인재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인재를 교육해달라고 산업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계획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이 중요하죠.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지역사회, 이 의견 수렴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또 기존 사업은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이 분석이 증빙 자료로 잘 구축이 돼야 돼, 잘 부침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이따가 제가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대학 구성원이 알고 있고 1위의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대학이 우수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체계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추진 체계가 있는데 본부 조직과 사업단 조직이 분리되어 있으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본부 사업단 조직을 교육혁신본부, 대외혁신본부, 대외협력본부 이런 식으로 본부 체제를 구축을 별도로 했고요. 그 대신 그 본부 체제의 본부장은 현 조직의 부처장을 연결해서 현 조직과 사업단 조직의 소통을 이렇게 하도록 체계를 관리했습니다. 저는 이게 조직도만 딱 보면 그 대학이 어떤 중점을 뒀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이 조직도 안에 어떻게 보면 대학 성과관리본부, 그다음에 지표관리위원회, 아까 어떤 분이 필드에서 취업률이나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한다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철저하게 지표관리위원회에서 매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제인가요? 작년도 캐디 취업률이 발표됐죠?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학 잘 나오셨습니까? 우리 대학은 79.4%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률은 물론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조직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회가
이름만의 위원회가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관리위원회는 제가 총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여러분 운영하고 계시죠? 자체평가위원회가 잘 운영돼야만 피드백이 잘 나오고 냉철하게 외부 평가위원이나 형 교수님들이 사업을 질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그 다음 해에 잘 사업이 되겠죠. 우리 대학의 최고 의결기구는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CQI 회의, 교육품질혁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때는 전체 부서가 참여하고 학과가 참여해서 전년도 예산을 발표하고 사업을 피드백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검토하는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책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혁신 전략을 위해서 별도의 아까 대학혁신 전략이 아니고 교육혁신 전략만을 위해서 별도의 방향성과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글로벌 에이스 인재 양성, 학생 성공 혁신 프로그램.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수한 대학이라면 학생들이 성공한 대표적인 학생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시간을 다 썼네요. 예.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참고를 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학의 평가를 위해서 4S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스토리와 사이트와 스피릿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대학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공할 수 있는 발전 계획과 학생의 성공 스토리, 또 특화된 프로그램. 저희는 그래서 이걸 쉬운 뉴 스토리 36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트는 그 대학만의 교육 환경이나 학생들의 공간, 공부할 공간, 휴식할 공간 이런 게 특정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스피릿입니다. 그 대학의 정체성.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 봉사나 서비스 러닝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입니다.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을 4S가 있으면 좋은 보고서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학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료로 대처하고요. 이 자료는 제가 좀 수정한 페이지가 몇 개 있는데 또 드렸기 때문에 공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삼육보건대학의 박주희 차장님, 대학 발전 계획의 수립과 고도화 그리고 조직 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발표 안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내용은 각종 우수 사례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산대학교 노재준입니다. 우리 차장님 아주 귀한 여러 가지 자료 잘 들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앞으로 메타버스의 그 필요성과 앞으로 중요성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소신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대학은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강화된 지금까지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 실습이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현장 실습의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많이 제도 부분, 법적인 부분 해결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빨리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나라는 5G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또 그 네트워크에 기반한 기술들이 빨리 세팅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대학의 현장 실습에 빨리 도입해서 현장 실습을 나가서 제안받는 그런 곳에 먼저 우선순위의 실습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실가면 콘텐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서 학생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전문대학이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제페토 수준에서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 전문대학에서의 메타버스의 핵심은 우리 학점을 부여될 수 있는 LMS가 가동이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현장 실습형 컨텐츠가 돌아가는 수업 환경이 구축되는 메타버스 환경을 저희가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아니, 원래 아까 성과 관리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발표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이제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거기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그럼 이 성과 관리된 데이터 를 얻어내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는지 도대체 그냥 효과 분석이나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 이제 성과 관리 시스템은 어떤 대학마다 이제 하는 방식이 지금은 뭐 엑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아마 대학 성과 관리는 빅데이터 기반하에 또 AI 기반하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대학의 성과 관리가 우리가 이제 IR이라고 그러는데요. 궁극적인 대학에서의 성과 관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의 맞춤형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 개인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그리고 그것을 기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구축하는데 사람이 다 그것을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지금 이제 국립대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이제 일반 대학은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제 전문대학교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대학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성과 관리는 결국은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 학생을 한 명 한 명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과목을 A 학점을 맞았어요. 그럴 때 그 다음 넥스트를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그 학생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든 지도교수가 그 학생을 들어가든 그 학생의 수준별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는 그것이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뭐냐? 그 시나리오 작성을 각 학과 교수님들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준별로 어떤 그 시나리오를. 그것이 지금 어떤 대학은 교수님들이 다 어떤 과는 잘한 과가 있고 어떤 과는 준비가 안 됐으면 아직 그 학생의 IR이 구축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특별히 우리 대학은 간호학과 그 PO 그것을 구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간호학과가 워낙 그게 잘 돼 있어가지고 간호학과의 PO 그거를 다 구축해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다른 학과들도 파생을 하려고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내용이 복잡해요. 이 성과관리 시스템이.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IR과 관련해서는 케어라는 그 지금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함께 그 KAIR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계속 1년마다 세미나도 하고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질문하는 분이 없으므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다시 한번 발표와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해주신 삼육보건대학 박주희 차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로드 투 포레스트라는 주제로 오산대학의 기획처 김준식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오산대학교에 발표를 하게 된 기획처 김준식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혁신 지원 사업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어떻게 그 혁신 사업 내용들을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좀 미시적으로 우리 오산대학교가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의도를 했었고 그 부분을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액션을 했는지라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전문대학에서 저희가 이 혁신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얻어야 되는 목표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에 대한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도 좋고 취업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재밌어서 학교에 와야 사실은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혁신 지원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즐겁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육 방법에 대한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조금 방법을 바꿀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많은 학교들이 이제 정말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이 더 좋은 부분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수 학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 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대학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처음에 신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방법에 대한 혁신, 기존의 이론형, 강의형의 강의를 체험형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되 그 체험형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실현을 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 처음에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 참여하는 거 이외에도 직접 그런 부분들이 생활에,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성과를 내자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면은 계속 포레스트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대학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또 하나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일종의 브랜드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 브랜드가 우리 대학의 포레스트라고 하는 사업명이 되었습니다. 포레스트는 미래, 오산, 혁신, 교육, 어울림, 인성이라고 하는 이 영문 단어의 단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은 처음에 이 교양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험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기존의 교양 수업을 단순히 이론식 강의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같이 그 부분을 몸으로 해보고 동료와 함께 그 부분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정말 교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재밌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1학기와 2학기에 총 10개의 체험을 해서 10개의 체험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는 교양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재편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학교들이 이 체험형 교양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있고 일부 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모든 학생들의 교양 수업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학사 제도에 대한 개편하고 같이 갔다는 부분이죠. 실제 학과별로 모든 학과는 한 주, 15주 수업 중에 한 주의 수업을 기본적으로 이 교양, 체험형 교양을 하기 위해서 한 주의 수업을 비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6주차 한 주를 비게 되고요. 자동차과 같은 경우는 7주차 한 주를 비게 됩니다. 그 비게 되는 한 주 동안에 1학년 1학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생활예절, 화요일에 미술심리, 수요일에 전인치유, 목요일에 자원봉사, 금요일에 위기대응이라고 하는 각각의 체험방을 3시간씩 해서 총 5개, 15시간의 체험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인성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학기에는 기본적인 인성적인 부분, 2학기에는 창의적인 부분으로 해서 2학기에는 VR, AR, 3D 프린팅, 창업 활동, 게임 제작, 창의 독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5개의 교실이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 때도 각 학과별로 한 주씩의 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추구했던 부분들이 교양이 재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양 수업 들으면 애들 뒤에서 많이 잡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대학에서 다만 이제 교양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이 전문대학에서의 교양이 시간도 작을 뿐더러 다양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강적으로 한 부분이 학생 설계형 교양입니다. 꼭 그 강의가 똑같은 주제로 해서 15주를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부분에서 시작한 부분이고요.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예술 파트의 주제에 대해서 30개의 특강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10개를 듣는 방식으로 해서 각 강좌가 3시간이다 보니까 10주 내에 강좌를 10개 들으면 3 곱하기 10주 해서 30시간 2학점, 5개를 들으면 3 곱하기 5 해서 15시간에서 1학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목요일에 교양 데이를 통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일단 학교가 재밌어야 되니까 그 재미있는 교양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학기 때는 인성교양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2학기 때는 창의교양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잠깐 저희가 동영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체험형 교양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쌓아서 올려가지고 숙제를 내고 그게
기억은 나도 모르는 곳에서 바꾸고 변신한 기억은 지금 다른 곳에서 항상 바꾸고 망각은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어쨌든 최악은 아니었다는 듯 문자 한 줄 탈줄도 못고 혈관이 따뜻해지는 순간 서시 민승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점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제 있는 바람에도 나를 괴로워했다. 그래서 보이시는 부분 있죠? 초록색으로 여기가 지금 깊이가 2까지 부분이라고 이게 쓸 때 조금 딱 찢어져요. 쓰신 다음에 위쪽으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검지로 컨트롤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꼭대기 쪽만 머리 스타일을 돌려가면서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미리 볼 수 있는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냥 하시는 분은 그냥 마음대로 생활은 따르고 아이디어는 따르고. 미리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주제를 오색시장 가상체험을 했고요. 타깃은 5일장을 하나의 관광상품화해서 외국인이나 타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콘텐츠 아이디어는 오색시장 내 유명 TV를 빼놓고 이게 뭐예요? 사진에다가 처음에 열두 종류가 아까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이렇게 다 보시면은 저렴하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렴하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점 없겠네. 아니야, 있어. 말도 안 되게. 이제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근데 그게 참가라. 근데 미국 회사인데 얘네 도깨비 회사 아니야? 이름을 쉐어로 광고하면 되지. His name is Share. 둘 다 엄청난데 모르겠어. 게임을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걸까? 그래. 약간 더 말이 돼. 네, 우리예요. 무슨 아이디어? 그 인터넷으로 옷을 사면은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VR 같은 걸로 이렇게 진짜 있어. 보는 거. 근데 이게 360도로 제가 어디 땡기는지 보이고. 말 너무 짧으면 딱 배꼽 위까지 올라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직접 어떻게 할 건지 공지는 체험. 인공지능은 VR이지.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체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약간 저희 과에서는 체험해 볼 수 없는 그런 분야인데
이렇게 체험해봐서 약간 새롭고 재밌어요. 학교 나와서 제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과의 전공도 체험을 해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약간 사업 아이디어 같은 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의견 공유할 수 있어서 그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고 재밌어요.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직접 친구들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의견도 나눌 수 있으니까 정말 재미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실제 이런 체험식으로 교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실제 저희가 이러한 체험식 교양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셨던 뭐 3D 프린터를 위한 3D 프린터실을 만들고 그런 미술 심리, 생활 예절, 전인 치유 이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다 확보를 해서 전용 체험식 강의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입니다. 2학기에도 역시 VR, 3D 프린터, 게임 창업, 창업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었고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약 5점 만점에 4.3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형 교양 과목에 지금 현재의 참여 학생 수는 현재 저희가 목표가 2,000명 이렇게 했는데 1학기와 2학기 나눠가지고 약 2,500명, 1학년 전교생에 다 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공간의 문제 때문에 이제 1학기에 일단 다 듣고 1학기에 인성 관련된 부분 다 듣고 2학기에 창의 관련된 부분을 다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듣게 되는데요. 다만 20년 대비해서 21년이 조금 적게 나온 건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수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숫자가 조금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 설계형 30개의 특강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는 약 한 800명 정도 지금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산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산대학교가 그 링크 플러스 사업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링크 플러스가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참여하는 산업체의 이제 참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의 그 신용 등급이나 그런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를 넘지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 업체가 훌륭한 우리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취업에 유리한 업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의 링크 플러스 과정 4.0 산업 맞춤형 유연 전공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산학협력혁신의 기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링크 플러스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그다음에 이후에 학생들의 취업 부분까지가 같이 연계되도록 하되 다만 그 업체의 수준이 기존의 링크 플러스만큼의 그 재무제표나 이런 그 업체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부분과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취업을 약정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협약 단계까지는 갈 수 없는 회사들을 기본적으로 4.0 산업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산학혁신의 그 결과를 해서 그러한 이제 학교 자체의 링크 플러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공에 대한 개발과 참여 업체에 대한 만족도 부분들도 현재는 높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궁극적으로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현재는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글로컬 혁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또 하나 저희 대학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의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그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 대학은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연계 캡스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교과목에 연결을 시킨 부분입니다.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학과에서의 캡스톤 과제를 지자체의 지역사회 문제점을 갖다가 스스로 찾아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캡스톤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과 멘토를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실제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년째 이 부분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제에 대해서도 지금 나름 이제 수준이 있는 작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 동영상으로 실제 우리 대학 학생이 그 지역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캡스톤 디자인으로 만든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called this activity. The Sound of Ocean. 이거 우리 대학의 학생이 만든 작품입니다. 거의 이제 외부의 일반 홍보 회사가 만든 영상 정도의 퀄리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자체에 대한 홍보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사회 노인들의 이동과 장애 관리의 돌봄의 문제, 그리고 지역 사회 학생들의 체육 실습에 대한 학습과 경기력 향상의 분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이 지역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갈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에 실제 지역 사회의 인재를 저희가 직접 해결하는 부분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에 우리 전문대학의 학생이 이 고교생만으로는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 만학도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부분, 실제 지역사회 협력, 기업 개발수에 대한 부분들과 캡스톤 디자인 수가 지금 한 50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우리 대학의 혁신 사업 주요 사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산대학의 혁신지원 사업의 교육, 산학, 그리고 글로컬 혁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김준식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동국과학기술대학교 장인선 교수입니다. 먼저 오산대학교의 혁신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주기 창업 지원 체계에서 학생들의 창업을 하는 이제 창업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세스는 혁신 지원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학생이 이제 창업 휴학기도 있는데 창업을 시작한다 할 때 대학에서 어떤 별도의 어떤 지원을 하는지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그 캡스톤 디자인 그 프로그램이 아주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안한 이런 지역사회 연계 캡스톤 디자인이 여기 보면 경진대회 시상도 하는데 이런 게 오산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 시상을 할 때 오산시에서 어떤 별도의 어떤 시상금을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전주기 창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대학이 얼마 전에 매경에서 하는 그 창업 그 지원대학에서 이제 우수 성과를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창업에 대한 생각이 학교 안에서의 창업만으로는 도저히 이 창업을 성공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창업에 그 준비되는 시간도 많을 뿐더러 그 창업이 실제 됐다고 하더라도 최초 몇 년간에 대한 부분들은 그 고비를 넘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지원단 쪽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2년 내지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예산상으로는 혁신 지원 사업이 지금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그게 지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창업 지원단 자체적으로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간단한 이제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즘 고민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졸업 이후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까를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사실 지자체로부터의 그 뭐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 앞에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에다가 그 이제 지역사회 협력 기여개발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저희가 우리 대학이 이 지자체와 이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오산시의 개발을 위해서 정책 과제를 스스로 개발해서 제안하는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BL 4.0 센터라고 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이 이제 지역사회 캡스톤 디자인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원 쪽 사업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이러한 사업을 오산시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하는 기구를 별도로 갖고 있고 이 기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뭐 연간 최소 목표치를 저희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를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정해줬죠. 최소 괜찮은 제안 3개 이상은 해야 된다. 뭐 5개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사실 억지로 그런 식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지역사회 연계 캡스톤에서 이제 심사위원 들어오는 부분들 정도까지는 현재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온라인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요. 발표와 질문에 답해 주신 오산대학 김준식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에서는 성과와 학산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발표를 통해서 포스트 혁신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또 우리 전문대학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에 여러 대학에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경북전문대학 이중섭 부총장님, 그리고 삼육보건대학 박주희 처장님, 오산대학 김준식 과장님, 또한 질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또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